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논술 세미나인데요. 논술과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변화되는 이, 평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첫 번째로 이제 대부분 중학생이시기 때문에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자녀들이. 중학교 내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일단은 대학 입학이기 때문에 대입 수험생 부모들은 이제 중학교를 한번 치러봤죠. 그래서 이 대입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중학교 내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직 고등학교 학생이 없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당면한 과제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입을 한번 치러보거나 아니면 대입을 치르는 과정에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말에 이제 귀 기울여 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근데 그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국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과목이 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체육과 같은 과목에도 한문, 뭐 컴퓨터 이런 과목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항상 공부의 기본은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더 확장하면 이제 사회와 과학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을 공부시키면서 입시제도가 어떻게 물구나무를 서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국영수예요. 주변에서 보시면 뭐 좋은 학교를 간 학생들은 대부분 다 국영수를 잘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영수 공부에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가 영어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영어를 열심히 하는데 문과를 가는 학생들에게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문과를 가는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승부처가 수학에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외고를 간다고 치면 외고 애들이 영어는 다 잘해요. 근데 수학 성적은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외고를 뽑을 때 영어 내신 성적만으로 뽑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다 잘하는 학생들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 잘하는 학생들은 언어 실력도, 국어 실력도 거의 비슷하게 잘하거든요. 근데 수학의 경우에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하반기 때 1학년 2학기 접어들게 되면 이제 수포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수학 포기하는 애들이 문과에서 급증하게 됩니다. 이과 같은 경우도 다르지가 않아요. 본인이 사회에 비해서 과학을 조금 더 잘하고 국어에 비해서 수학에 좀 관심을 가진 아이들이 이과를 가게 되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2학년 들어가게 되면 이과 수학이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2학년 2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심화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모든 공부의 기초가 사실은 중학교 공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공부를 시키실 때 영어 공부는 매일 밥 먹듯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학의 기초 체력을 충분히 닦아놔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제 고등학교 가서 진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참고하세요. 다룰 내용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중학교 내신 올인하는 것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국어, 영어, 수학 이걸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국영수만 파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약간 기타 과목 그게 이제 사회하고 과학이겠죠.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물론 여러 과목을 배우지만 대학에 반영되는 교과목은 국영수, 과사 이 5과목밖에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회 과목 같은 경우나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
기초를 닦아놓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문과를 갔는데 사회과목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되거든요. 이과 같은 경우도 역시 과학이 예를 들어 공통과학 같은 경우에 고1 과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심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때 과학에서 골탕을 먹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영수를 중심으로 하되 특히 사회와 과학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학습의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문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문과를 선택하게 된 다음에 이제 대학의 학과를 선택할 때 인문 계열을 선택하게 되면 한문을 좀 알아야 돼요. 인문 계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사학과라든가 여러분들 나중에 그 뒤에 면접 문제 보시면은 사학과 면접 문제 보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모의 면접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학과 문제를 한결같이 다 피해요. 왜냐면 이게 한자로 다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어려운 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자에 대해서 애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 다른 건 몰라도 나중에 얘가 좀 어머님들이 봤을 때 문과 성향이 좀 있다. 그리고 어문 계열이나 인문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문 공부는 좀 챙겨주세요. 그래야만 나중에 좀 불이익이 덜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전에 이제 세미나 오신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대학을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내신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신과 논술 면접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적성고사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IQ 테스트보다 좀 어렵고 수능보다는 좀 쉬운 문제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언어 영역하고 수리 영역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언어 영역은 국어하고 영어고요. 그다음에 수리 영역은 수학이에요. 근데 이 언어 영역의 국어 문제에 있어서 한문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막 장원 한자 이런 걸 시키시다가 이제 초등학교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이거 다 까먹거든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 해둔 아이들은 중학교 한문을 좀 쉽게 해요. 그래서 지금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시키셔가지고 기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막 한자 1급을 따둬야 된다. 이거는 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진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신문 같은 것들이 80년대에는 이게 한자였잖아요. 그 정도 한자를 읽을 정도는 훈련을 시키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이제 오셨을 때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인데 이 학생들이 공부라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하게 돼 있어요. 수학 좋아하는 아이는 수학에, 영어 좋아하는 아이는 영어에. 왜냐하면 그거 공부하고 있으면 어쨌든 책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대견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걔는 지금 하나만 파고 있는 거예요. 이 국영수라는 게 삼발이거든요. 삼각대. 입시를 떠받치는 세 개의 다리예요. 근데 얘는 영어 좋아한다고 영어만 파고 있으면 이게 외다리가 되는 거예요. 외다리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자녀분들의 특성이 거의 다 나왔을 거예요. 지금 이제 중학교 정도면. 그러면 얘가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하고 국어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영어하고 국어가 약간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학습의 균형을 부모님들이 맞춰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얘는 수학을 잘하니까 뭐 요즘 시대에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영재를 만들어서 대학을 보내겠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재로 인정받으려면요. 적어도 그 영재성이 초등학교 때부터 발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혹은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냥 준재죠.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영재는 굉장히 탁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림피아드 정도의 문제를 소화할 수 있어야 그게 영재인 겁니다. 근데 주변에 영재반 하는 아이들 중에서 올림피아드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 정도 갈 실력을 갖춘 아이들이 영재입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재반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현혹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아유 이 과학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아이가 과학에 뛰어난 자질을 보인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을 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가지 과목에 집중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공부든지 대입을 염두에 두고 초점을 맞춰서 공부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 내신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역시 중학교 때 내신 관리를 잘 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안정적인 내신 관리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기타 과목 같은 경우에도 너무 처지지 않도록 물론 이제 국영수 중심 과목을 위주로 하되 기타 과목의 관리도 너무 뒤떨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수행평가가 지금 평소 내신 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남학생들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특히 이게 고등학교에 가면은 수행평가에서 남녀공학의 경우에 있어서 남학생들의 성적이 굉장히 뒤떨어져요. 여학생들은 꼼꼼해서 평소 내신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경쟁심도 있고요. 근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숙제에 신경을 안 써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바짝 긴장해서 열심히 파지만 평소에 수행평가 점수를 갖다가 2점, 3점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하는 여학생들과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신 경쟁에서. 그래서 혹시 남학생을 두신 학부모님이라면 또 여학생 중에서 약간 덜렁거리는 성격을 가진 학부모님들이라면 이제 평소에 수행평가를 잘 관리해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도 직접적으로 대입에 반영되는 그런 내신 성적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절대평가로 이제 전환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고등학교 선택의 문제가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3 학생들부터거든요. 지금 중3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성취평가제라는 이름인데 이게 절대평가예요. 입시제도를 이렇게 쭉 한번 관료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2003년도까지, 그러니까 2004학년도 이전도까지는요, 수미양가, 이게 평어라고 그랬어요. 그 어머님들도 저도 그렇고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수미양가가 있었잖아요. 그죠? 90점 이상은 수, 80점 이상은 우. 이제 그 제도를 실시를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04학년도서부터 9등급제로, 처음에는 내신이 15등급이었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서 9등급으로 개편해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 평가제도를 절대평가제도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A, B, C, D, E가 있죠. 이 F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학교에서는 F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과락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진급을 못 해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는 E까지 성적을 부여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수, 우, 미, 양, 가예요. 예전에. 근데 이제 가 성적은 좀 폭이 좀 넓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관련 기사들을 챙겨보시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이제 특목고와 자사고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고 경쟁률이 매우 높게 치솟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선정적인 기사는 야 이제 일반고는 죽음이다. 응? 소위 말해서 일반고는 이제 똥통학교로 대학교들한테 낙인 찍혀가지고
대학 가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이 변화되는 이 평가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바뀌는 게 사실인데 예전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2003년도까지는 그냥 수, 미, 양, 가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내신 시험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가 80%예요. 수를 못 맞는 아이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 부풀리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점수를 잘 주는 거죠. 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해서.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다 찍어줘요. 2개 정도만 안 찍어준 문제를 내는데 그것도 쉬운 문제를 내요. 자, 그러니까 웬만하면 100점이죠. 그리고 기말고사 때, 야, 이거 너무 성적이 분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기말고사 때는 어려운 문제 3문제 정도를 섞어요. 그러면 잘하는 애는 잘하는 대로 뭐 석차는 나오거든요. 근데 여하튼 예전에 그렇게 해서 한번 시험을 보게 되면 수가 뭐 80%, 우 받는 애들은 굉장히 못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환되는 절대평가는 그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원점수는 공개가 안 돼요. 점수는 공개가 되죠. 그 다음에 평균이 공개가 되고 표준 편차가 공개가 됩니다. 이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하면 각 대학들이 이 아이의 석차를 환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제시가 안 되면 얼마든지 내신 부풀리기가 가능한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주면은 대학에서 변환 점수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등급을 60등급까지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 등급이 9등급제잖아요. 근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한 변환 점수 Z를 활용하게 되면 60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얼마든지 석차를 환산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내신 부풀리기가 재현될 것이냐. 여기에서는 좀 회의적인 거.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절대평가로 전환되었을 때 특목고와 일반고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특목고가 조금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 내신이 중요하단 말씀이죠. 근데 특목고에서는 내신 관리가 어려워요. 이 등급제 하에서는. 근데 이게 성취평가제가 되게 되면 훨씬 더 완화가 되게 되죠. 왜냐하면 A등급 같은 경우가 한 20% 정상적으로 배치되면 A, B, C, D, E 하면 20, 20, 20, 20, 20 해서 100% 이렇게 균형적으로 배치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근데 예를 들어 시험이 좀 쉽거나 학생들이 우수할 때 외고 같은 경우에 영어 시험 보면은 애들이 거의 대부분 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외고는 내신에서 불리함이 적어질 것이라는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시에서 원서 내기를 꺼려했던 외고, 과학고, 그 다음에 자사고 이런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응시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보다 넓은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특목고의 인기가 올해부터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반고는 그러면 어떨 것이냐. 특목고 학생들이 수시에서 치고 들어오는 만큼 일반고 학생들이 좀 불리할 게 아니냐.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특목고 학생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일반고 학생들을 앞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들이 내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여기에서 초점이 되는데요. 대학들도 지금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여태까지 이제 수시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크게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은 대개 소위 말하는 특목고 몫이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일반고 몫이었어요. 근데 아직 이제 전체적인 입시의 윤곽이 안 나왔어요. 대학들도 이게 이제 적용되는 게 2014년 내년부터 적용돼 가지고 2017학년도부터 실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중3 학생 부모님이라면 그 학생이 대학 갈 때쯤에야 그해 3월에야 이제 각 대학의 입시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섣부르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일반고의 입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목고의 환경이 나아진다 그래서 일반고 자체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입시에서 이제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 그거는 좀 섣부른 예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하게 되면 일반고도 얼마든지 석차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의 우수 학생을 뽑으려는 대학의 의도가 분명히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특목고가 한 10에서 20% 정도 더 이제 수시에서 좀 많이 가져가게 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여전히 일반고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